6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그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저의 차가 찍힌 겁니다. 6월 15일 새벽 1시 31분입니다. 6월 15일이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바깥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세워놨는데, 이 길은 제 도장 근처에 있는 흔한 그냥 길가입니다. 이 길가는 빈자리가 없을 만큼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비가 왔고 새벽 1시 30분입니다. 이 작은 도시 경주인데다가 비 오는 새벽 1시 30분이면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진을 4가지 각도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찍어가지고 거기 민원을 넣었나 봅니다. 국민신문고인가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죠, 일단. 그래가지고 그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하니까, 또 이 행정과에서 저한테 그 민원인에 대한 응하는 그 태도가 또 제 화를 또 불러일으켰는데, 그러면은 선생님 또 그런 거 있으면 고발하세요 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민을 전부 다 일러바치는 고자질꾼으로 만들 거냐고 짜증을 좀 냈거든요. 짜증을 좀 내고 난 뒤에 제가 이 찍힌 이 사진, 이 찍힌 시간대에 그 근처에 다른 또 민원건이 있냐고 하니까 그걸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 근처에 3건인가 4건이 또 더 있답니다. 같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거의 동일 인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파파라치로 수입을 올리는 것인지 뭐 억한 감정이 있는 것인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지런하죠. 비 오는 날 밤 새벽 1시 30분에 이렇게 찍고 다닌다는 게. 그 민원인을 응하는 그 공무원하고는 나중에 서로 뭐 화해를 했습니다. 저도 짜증나서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화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도 솔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제도 생기고 나면 분명히 이런 일들 많이 있을 거라고 자기들이 예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3달 동안 다른 일을 못하고 저 같은 사람들 이 좀 불만에 섞인 민원 들어오는 이 전화만 응대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학원을 하잖아요. 학원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빈번하게 나니까 모두 13살 이하를 그 어린이들을 태우는 차들은 모두 노랗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5, 6개월 동안 와 하면서 이렇게 붐을 띄워가지고 차들을 다 바꾸게 한 다음에는 지금은 또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바꾸고 있는 사람, 또 차의 수명이 또 제한이 있거든요. 그걸 넘긴 사람, 또는 경광등을 안 붙여서, 그러니까 시설을 미비하게 갖춘 거죠. 그런 것도 그냥 다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그러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 새 차를 샀거든요. 쟤도 안 했네요. 쟤도 안 했어요. 쟤도 안 했어요 하고 일러 바쳐야 되잖아요. 짜증이 나니까. 엉터리 법을 만들었는데다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서로 핥히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더 나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예가 있고요. 또 미용실에 남자가 가서 머리 깎으면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미용실에요. 이용원에 가야 됩니다. 남자는. 미용실에 남자가 가면은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는요, 부모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교회에 예를 들어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가라고 채근을 해가지고 보냈으면, 그럼 애가 그걸 불만 섞여서 만약에 일기장에 적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그 일기장을 보게 된다면, 이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 부모님 고발할 수 있게 도와줄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는 부모가 체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체벌을 했는데 선생님이
너 부모님 인권위원회에다가 회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자기가 당했다고 인지하면은 처벌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여자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는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왔어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요, 조직 내에서 제가 뭐 애들을 무차별로 때려야 된다, 자녀들을, 또는 여자의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에 대해서 여자들이 무조건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인간 집단 내에서 계속 서로를 일러 바치게 되는 고발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고발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마치 한 가정 내에서 애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수령님을 욕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면은 학교에 가가지고 교사들한테 고발하도록 하는 완전 인민민주주의 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제가 찍는 말을 보시면서 지가 벌금 고지서 받았다고 저러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 자체를 잘했다고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법은 어디까지나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이지 인간 삶 구석구석 모든 곳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칸트가 말한 마음속 촛불 같은 양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법만능 사회가 된다고 해서 무균실 같은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골길이든 어디든 지금 이제 횡단보 그 구역이라든지 그 주정차 위반 구역, 시골길에 경운기라도 세워놓으면은 다 사진 찍어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잖아요. 이게 깨끗한 사회일까요? 저는 법 만능 사회는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또는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